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생명과학 1의 두 번째 대단원은 사람의 물질 대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세포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름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반딧불이를 윤동주 시인은 금은밤 부서진 달 조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은밤 부서진 달 조각 같은 이 불빛은 반딧불이의 아랫배 끝에 있는 발광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반딧불이는 이 빛을 짝을 찾기 위한 신호로 사용합니다. 반딧불이가 발광하는 모습을 잠시 볼까요? 반딧불이의 발광세포는 어떻게 빛을 만들어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딧불이의 발광세포에는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발광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ATP의 화학 에너지로 활성화된 다음 효소에 의해 산화되면서 빛을 냅니다. 세포의 생명활동.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소모하는 에너지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분해하여 얻은 것입니다. 반딧불이의 빛 에너지 또한 반딧불이가 섭취한 영양소를 분해하여 얻은 것이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영양소 분해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통틀어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 대사는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과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으로 구분합니다. 분해와 합성의 화학적 변화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죠. 양초가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화학 변화를 겪어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 가운데 생명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입니다. 따라서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화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운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나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에너지 추입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럼 물질 대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연결하여 큰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은 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큰 분자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이죠. 또 사람의 근육이 커지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도 동화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작용은 동화작용과 반대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기 마련인데, 광합성과 같은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가 흡수되고, 세포호흡과 같은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관계를 보면 식물의 엽록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광합성을 하여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기린이 식물을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이와 같이 세포는 물질 대사를 하여 에너지를 얻고,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여 생명활동에 사용합니다. 식물이 생성한 포도당과 기린이 섭취한 영양소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까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흡수된 태양의 빛 에너지는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됩니다.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 과정을 거쳐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에너지로 방출됩니다. ATP는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의 약자로 생명체의 에너지 화폐라고 합니다. 아데닌이라는 염기에 리보스당이 붙어있고, 리보스당에 인산이 3개 결합한 구조입니다. ATP의 인산 간의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좀 더 심화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ATP 분자를 구성하는 인산 결합에는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결합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학 결합은 2에서 3kcal의 화학 에너지를 함유하지만 ATP 분자의 끝부분에 있는 두 개의 인산 결합은 각각 7.3kcal의 고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ATP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저장되며 에너지가 필요할 때 ATP를 분해하면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로서 효율적이죠. ATP를 에너지 화폐라고 했죠. 생명체가 활동하려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에너지 저장체가 바로 ATP입니다.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려면 만원짜리 지폐보다는 잔돈이 편리하죠. ATP는 우리 몸에서 바로 잔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는 소량일 때가 많기 때문에 생물은 세포호흡으로 포도당 속의 많은 에너지를 조금씩 잘게 나누어 ATP에 저장합니다. 영양소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ATP에 저장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방출되고 ADP는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시 ATP로 합성됩니다. ATP가 분해되어 방출된 에너지는 근육운동, 체온 유지, 물질 합성, 물질 운반, 생장, 정신활동과 같은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됩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생명체의 에너지 저장체인 ATP와 축전지의 공통점을 비교해 볼까요?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는 것은 마치 축전지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ATP가 충전된 축전지라면 ADP는 방전된 축전지라고 할 수 있죠. 축전지가 휴대전화, 사진기, MP3 플레이어와 같은 다양한 휴대용 전기 기구에 쓰이는 것처럼 ATP도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됩니다. 방전된 축전지를 전기에너지로 충전시켜 각종 전기기구에 사용하는 것처럼 세포호흡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합성된 ATP는 다양한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것이죠. 축전지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는 과정도 ATP가 합성되고 분해되는 과정과 비슷한 화학 반응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딧불이는 ATP 에너지를 이용하여 빛을 만들고 전기뱀장어는 ATP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가 반딧불이의 빛 에너지와 전기뱀장어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인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식물은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을 화학 에너지인 ATP 형태로 저장하죠. 이렇게 저장된 ATP는 반딧불이에게는 빛 에너지로, 전기뱀장어에겐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명활동에 이용됩니다.